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내 최대 호국문화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통제형 길놀이 거리 행진은 취소됐는데요. 축제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지금 축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내폭으로 인해 통제형 길놀이 장소가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로 급하게 변경됐습니다. 비가림막이 있는 디지털 갤러리를 순회하는 것으로 조금 전 통제형 길놀이가 끝이 났는데요. 지금 이곳 엑스포 광장에선 개막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조금 뒤면 초대 가수 공연과 불꽃쇼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축제 둘째 날인 내일부터는 전라자 수영 보물찾기와 모바일 게임 임진왜란 등의 체험 행사와 전통 공연 줄타기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거북선 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달리 올해 축제는 안전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비교적 넓은 장소인 여수세계 박람회장으로 축제 장소가 바뀌었고 주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제 기간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자원봉사자 400여 명을 축제장에 배치하고 주차장 17곳을 확보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인 6일 오전까지 여수 지역에 비와 강풍이 예보돼 있는데요. 교통과 날씨 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축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엑스포 광장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연휴에 비가 내려서 아쉽기도 하지만 물이 부족했던 터라 반갑기도 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외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100mm로 예상됩니다. 휴일 나들이가 어려워지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날 따뜻해져가지고 밖에서 이제 친구들 만날 생각이었는데 비가 와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제. 반면 비가 반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약한 가뭄 지역인 전남 나주와 무안 등은 이번 비로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밭작물은 아무래도 말라 있으면 뭐 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죠. 하여튼.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6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70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대, 옹벽 붕괴,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여 취약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시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계곡과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많이 계획된 만큼 현수막이나 무대 등 야외 설치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공설운동장에서 열기로 한 어린이놀이 한마당 행사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오는 7일로 변경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오천 그린광장에서 개최하려던 어린이날 행사를 오는 7일로, 최현우 마술쇼는 20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내일 어린이날에 맞춰 관련 학교와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꿈잡고 끼잡고라는 주제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린이 낚시와 달고나, 가족 보드게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달 말까지 로봇과 VR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원 해설사나 안전요원 등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순천의 한 대학에선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학생들을 박람회에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대학교의 사회봉사 교양 과목 소개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려면 정원 박람회에서 6시간을 필수로 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교수는 주말마다 학번 순서대로 12명의 학생을 배치한 뒤 학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24학번 1학년 모든 학생의 사회봉사 교과목 내 필수 봉사활동으로 순천만 정원 박람회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목은 원래 자유롭게 32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우면 학점이 주어지는 교양 과목. 하지만 배정된 주말에 개인 사정이 있어도 다른 학생과 일정을 교환해 어떻게든 참석해야 하고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불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원 박람회에 대학생을 강제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과목으로 봉사시간 채우면 안 되냐고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네, 얘기해봤는데 그러면은 그 담당 교수에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과학 위주로 말을 하셔가지고. 취재 결과 순천시는 순천시내 대학들로부터 매 주말 50명의 대학생 봉사자를 제공받기로 업무 협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담당자는 협약에 따라 안정적으로 봉사자들을 보내려다 보니 일률적으로 학생들을 배치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도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학생들이 국제행사를 체험하면서 봉사시간도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취지에서 대학과 업무 협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학교에 충원을 재차 요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고흥군의 인구가 전달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의 인구수는 6만 1,618명으로 거의 10년 만에 전달인 3월에 비해 3명이 늘었고 이는 지난달 귀농어 귀촌인 등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에 비해 61명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두 번째로 고령화가 높은 지역이고 최근 사망자 비율이 출생의 7배에 이르는 등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왔지만 민선 8기 10개월 동안 전출 대비 전입 인구가 106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광양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오늘 오후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분석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토론에 앞서 광양항은 국내 물동량 2위 항구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성공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다른 항만들의 자동화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174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임모 씨는 지난 2019년 직장을 옮기면서 광양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게 수리된 내부와 저렴한 전세 가격에 끌려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휴가도 내고 진짜 이거 돈 못 받나? 전세 비용이 제 종잣돈도 있지만 동생한테 빌린 돈을 같이 묶여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다시는 전셋집에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임 씨의 집주인은 악성 임대인으로 알려진 서모 씨. 지난 3월 임차인 174명의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1명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광양 국가산단과 가깝고 대단지의 집값이 저렴한 특정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고 수리비를 더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줬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갭 투자된 전세 물건을 전문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업소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딱 그 프랜카드에 뭐라면은 전문이라고 떴어요. 이 부동산이
이 아파트에 전문적으로 하는 아파트구나. 그래서 믿음이 갔죠. 문제는 또 다른 전세 사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서 씨와 같은 방식으로 100채 넘게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준 임대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라고 거의 보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의심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요? 일단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상환 능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대투자도 하는 걸로 알아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상황. 산단 근로자 등 단기 거주자가 많아 전세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광양도 전세 사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화태도에서 백야도까지 다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지방시대 워크숍에 참석한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수 화태에서 백야도까지 다리 공사를 2026년 섬박람회 개최에 맞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박람회장 건설과 행사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여수 산단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 등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오늘 서울의 한 병원에서 혈액암 투병 끝에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광양 고량 출신인 고인은 신안군 부군수와 광양시 부시장을 거쳐 제7대 8대 광양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행사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하루 2005년 이후에 출생했다면 박람회장에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7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수 장민호와 정동원 등이 참여하는 트로트 한마당 행사도 열립니다. 여수해경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요트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요트 체험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되고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기간에도 진행됩니다.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삼보 종찰 소장 인장 특별전이 15일 개막합니다. 당시 사찰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의 인장들을 8월 15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 꽤 많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강풍도 불어옵니다. 다시 한번 시설물 관리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조금 높아집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7도, 순천 16도, 한낮 기온은 여수가 19도, 순천 21도, 고흥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앞바다에서 2에서 3m, 먼바다에서는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일요일쯤 그치겠고요. 어버이날인 월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2달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사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총파업 여수지역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전남도당은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던 사측에 대해 즉각 사법 조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